늦은 오후 낡은 사진 한 장. 1. 빛바랜 추억. 서울 강북구의 오래된 주택가, 70평생을 살아온 김영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몸의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옆에서 잠든 아내 선희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영호는 조심스럽게 침실을 빠져나왔다. 거실로 나온 영호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평소 습관대로 라디오를 켰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요즘 들어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았다. 대신 자꾸만 예질들이 생각났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선희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모습은 여전히 정겨웠다. 젊을 때처럼 날씬하지는 않지만 그녀만의 따뜻함은 변하지 않았다. 응, 잠이 안 와서. 커피 끓일까?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영호는 소파에 앉아 아내가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바라봤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 들어 더욱 깊이 느끼고 있었다. 건강검진에서 당뇨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온 후로 인생의 유한함을 더욱 실감하게 됐다. 아침을 먹은 후 영호는 오랜만에 서재 정리를 하기로 했다. 책들 사이에 끼워진 오래된 서류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 그리고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들.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 되었다. 여보, 점심 준비됐어요. 선희의 부름에 영호가 일어서려던 순간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다. 오래된 편지 봉투였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순간 영호의 심장이 요동쳤다. 사진 속에는 단발머리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소녀가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윤지수. 그의 첫사랑이었다. 여보? 왜 안 나와요? 아, 금방 갈게. 영호는 서둘러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재를 나섰다. 하지만 점심을 먹는 내내 머릿속에는 온통 그 사진 생각뿐이었다. 이 오래된 기억. 그날 밤 영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서재로 들어갔다. 사진을 꺼내 책상 등 아래에서 자세히 들여다봤다.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지만 지수의 모습은 여전히 생생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영호는 반에서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성적도 중간 정도, 체격도 보통, 특별한 재능도 없는 그런 학생. 반면 지수는 반에서 가장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여학생이었다. 많은 남학생들이 지수를 좋아했지만 감히 말을 걸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찾다가 부딪힌 것이 계기가 되어 둘은 가까워졌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였다. 지수가 먼저 책을 집어들었지만 영호도 그 책을 읽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고는 함께 읽자고 제안했다.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해봐요. 혼자 읽는 것보다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수의 제안에 영호의 마음은 두근거렸다. 그렇게 시작된 독서 모임은 점점 둘만의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도서관에서, 학교 뒤 작은 공원에서, 때로는 지수네 집 근처 레코드 가게에서 만나 책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호야, 이 구절 어떻게 생각해? 지수는 항상 진지했다. 18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소녀였다. 영호는 그런 지수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책을 읽게 되었고 생각하는 범위가 넓어졌다. 그해 가을 지수가 먼저 고백했다. 영호야, 나 너를 좋아해. 하늘공원 벤치에 앉아 단풍을 바라보던 지수가 갑자기 한 말이었다. 영호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못했다. 나도 지수를 좋아해. 그렇게 둘의 풋풋한 연애가 시작됐다. 하지만 좋은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입시 압박이 심해졌다. 지수의 부모님은 공부에 방해가 된다며 영호와 만나는 것을 금지했다. 특히 지수의 어머니는 영호의 집안 형편을 문제 삼았다. 영호의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다. 반면 지수의 아버지는 중견기업 과장이었다. 지수야, 우리 잠시 만나는 걸 멈추자. 결국 영호가 먼저 포기했다.
지수의 앞길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반대했지만 영호의 마음은 단단했다. 나중에 다시 만나자. 우리 모두 원하는 걸 이룬 다음에. 그게 둘의 마지막 대화였다. 3. 뜻밖의 소식. 영호가 추억에 잠겨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딸 수정이었다. 아빠 안 주무세요? 수정아, 왜 이 늦은 시간에? 아빠 혹시 윤지수라는 분 아세요? 고등학교 동창이요. 영호의 손이 떨렸다. 왜 갑자기? 제가 오늘 엄마 고등학교 동창회 간다고 해서 따라갔거든요. 거기서 우연히 아빠 고등학교 동창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윤지수 선배가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수정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많이 아프다고? 네, 암이래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요즘 옛날 사람들 많이 찾으신다고. 혹시 아빠가 아시는 분이라면 한번 뵈러 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영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지수가 아프다니. 그것도 암이라니. 아빠? 괜찮으세요? 응. 알았다.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영호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지수의 환한 미소가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지수를 만나러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50년이 넘게 흐른 지금 다시 만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선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오늘 평소보다 일찍 나가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영호는 아내에게 지수 얘기를 꺼낼까 망설였다.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다. 숨기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여보,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일인데요? 선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영호를 바라봤다. 어제 수정이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 영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지수와의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옛 친구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만 했다. 그럼 가서 배워야죠. 친구분이 많이 아프시다면서 왜 망설여요? 선희의 반응은 영호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병문안을 가라고 했다. 하지만 친구분이 많이 아프시다는데 뭘 망설여요? 가세요. 영호는 아내의 넓은 마음에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4. 재회. 서울대병원 11층 병동. 영호는 간병복을 입고 복도를 걸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마음은 천근만근이었다. 1147호. 지수의 병실이었다. 영호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노크를 하려다가 손을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런 행동을 몇 번 반복했다. 누구세요? 병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약하지만 여전히 맑은 목소리였다. 영호는 용기를 내어 문을 살짝 열었다. 지수야. 나 영호야. 침대에 누워있던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짧게 자른 백발 야윈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50년 전과 똑같았다. 영호야.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너야? 영호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수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그 소녀였다. 어떻게 찾아왔어? 수정이가. 우리 딸이 소식을 들었어. 영호는 꽃다발을 건네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많이 아파? 괜찮아. 이제 아프지도 않아.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여전히 그 특유의 밝은 미소였다. 결혼은 했어? 응. 너는? 나도.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어색함을 털어냈다. 영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줬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평범하게 살아왔다는 것, 선희와 결혼해서 아들, 딸 하나씩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 지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대학교 때 만난 남자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건너가 살았다는 것,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남편과 단둘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혼자 한국에 돌아와 살고 있다는 것. 후회 안 해? 지수가 갑자기 물었다. 뭘? 우리 그때 헤어진 거. 영호는 한참을 생각했다. 글쎄, 후회라기보다는 그런 게 우리 운명이었던 것 같아. 너는? 나도. 가끔은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았던 것 같아. 우리 각자 행복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마지막 소원. 그 후로 영호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찾았다. 선희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영호는 혼자 가겠다고 했다. 선희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 지수의 병실에서 둘은 옛 추억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고등학교 때 함께 읽었던 책들, 자주 갔던 레코드 가게, 처음 손을 잡았던 공원. 하나하나 기억을 되짚어가며 이야기했다. 영호야, 부탁이 하나 있어. 어느 날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데이트하자. 영호는 놀랐다. 데이트? 응.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갔던 곳들. 한 번만 더 가보고 싶어. 지수의 눈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넌 몸이 괜찮아. 의사 선생님께 허락받았어. 하루 정도는 외출해도 된다고. 영호는 망설였다. 만약 선희가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지수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알았어. 언제? 다음 주 토요일. 어때? 6. 추억 속으로. 토요일 아침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오래된 정장에 넥타이까지 매고 나니 선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디 가세요? 무슨 일 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가. 병원 친구요? 선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여자의 직감이었을까?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영호의 운매무새를 정리해 주었다. 조심히 다녀와요. 응. 영호는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교차했다. 병원에서 지수를 만났을 때 영호는 깜짝 놀랐다. 평소 병원복을 입고 있던 지수가 예쁜 원피스를 입고 화장까지 하고 있었다. 많이 야위었지만 50년 전에 그 소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예뻐. 지수가 수줍게 미소 지었다. 응. 정말 예뻐. 영호의 대답에 지수의 얼굴이 밝아졌다. 첫 번째 목적지는 학교 근처에 있던 작은 레코드 가게였다. 50년이 지났지만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물론 주인은 바뀌었고 LP 대신 CD가 진열되어 있었지만 가게의 분위기는 예전과 비슷했다. 여기서 처음 나훈 아의 테스 형을 들었잖아. 기억해? 당연하지. 너가 그 노래를 좋아한다고 해서 나도 좋아하게 됐는걸. 가게 주인의 허락을 받아 오래된 LP로 그 노래를 틀어놓고 둘은 한참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이 노래와 함께 되살아났다. 두 번째 목적지는 하늘공원이었다. 예전에는 작은 동네 공원이었지만 지금은 잘 정비된 근린공원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둘이 자주 앉았던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영호야. 응. 고마워. 뭐가? 이렇게 와줘서. 함께 해줘서.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수야, 너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행복해. 영호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50년 전처럼 따뜻했다. 7. 아내의 마음. 그날 저녁 영호는 늦게 집에 돌아왔다. 선희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네요. 미안해. 영호는 아내 앞에 앉으며 말했다. 여보,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얘기요? 선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오늘 만난 친구가 내 첫사랑이야. 선희의 얼굴에 순간 놀라는 기색이 스쳤다. 첫사랑이요? 응.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인데 지금 많이 아파. 안말기래.
영호는 지수와의 과거 이야기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선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화났어? 아니요. 화난 건 아니에요. 선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냥 복잡하네요. 그분이 많이 아프시다니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해. 뭘 미안해요. 사람이면 다 그런 추억쯤은 있는 거죠. 선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여보, 우리도 4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분과는 어린 시절의 추억일 뿐이고 진짜 사랑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영호는 아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당신 말이 맞아. 앞으로도 병문안 가실 거죠?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아픈 분을 외면할 수는 없죠. 다만, 선희가 잠깐 말을 멈췄다. 다만 뭐? 제가 한번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분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8. 세 사람의 만남. 일주일 후 영호는 선희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영호는 내내 긴장했다. 지수가 어떻게 반응할지, 선희와 지수가 서로 어떻게 생각할지. 안녕하세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선희가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선희시죠? 지수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다. 소식 들었어요.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괜찮아요. 영호가 자주 와줘서 심심하지 않아요. 두 여자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영호는 옆에서 지켜보며 신기했다. 영호 얘기 많이 해요. 가끔. 옛날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요? 고등학교 때 책을 같이 읽었던 얘기랑. 선희와 지수는 영호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영호는 두 여자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우면서도 고마웠다. 선희 씨, 영호를 잘 부탁해요. 지수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다. 제가 부탁드려야죠. 영호가 옛 친구분을 만나러 다니는 걸 허락해 주셔서 고마워요. 뭐려? 당연한 거죠. 두 여자의 대화를 듣고 있던 영호는 뭉클했다. 이 두 여자 모두 자신에게는 소중한 존재였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순수한 사랑을, 다른 한 명은 인생의 동반자를. 9. 마지막 인사. 지수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다. 영호는 거의 매일 병원을 찾았고 때로는 선희도 함께 왔다. 세 사람은 편안한 관계를 유지했다. 어느 날 밤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호야, 병원으로 올 수 있어?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다. 무슨 일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 영호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지수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 많이 힘들어?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영호야, 고마웠어. 뭐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마지막에 좋은 추억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서. 지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지수야, 영호야, 약속해줘. 무슨 약속? 선희 씨 잘해줘. 정말 좋은 사람이야. 영호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다. 너도 행복해야 해.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너를 사랑할 수 있어서. 너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그것이 지수와의 마지막 대화였다. 10. 그 후. 지수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고등학교 동창들, 미국에서 함께 살았던 친구들, 한국에 돌아와서 알게 된 이웃들. 영호와 선희도 조문객으로 참석했다. 영호는 지수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사진 속 지수는 젊었을 때의 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좋은 곳에서 편히 쉬어. 영호의 마지막 인사였다. 장례식장을 나오는 길에 선희가 말했다. 좋은 분이었네요. 응. 여보도 좋은 추억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당신 덕분이야. 뭐가요? 당신이 이해해줘서. 마지막까지 친구로 남을 수 있었어. 선희는 영호의 팔짱을 끼며 미소 지었다. 11. 새로운 시작. 지수가 세상을 떠난 후 영호는 한동안 우울했다. 첫사랑의 죽음은 자신의 청춘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하지만 선희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지켜봐 주었다.
억지로 위로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방치하지도 않았다.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여보, 산책이라도 하러 갈까요? 어느 날 저녁 선희가 제안했다. 괜찮아. 아니에요. 요즘 너무 집에만 계세요.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세요. 선희의 권유에 영호는 마지못해 집을 나섰다. 오래전부터 다니던 동네 산책로였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봄이었다. 걷다가 벤치에 앉은 영호는 문득 지수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선희 씨 잘해줘라는 지수의 마지막 부탁. 그제야 영호는 깨달았다. 지수는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도 영호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은 선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을. 집에 돌아온 영호는 선희에게 말했다. 여보, 고마워. 뭐가요? 그냥 모든 게. 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영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요? 오래전부터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 좋아. 영호의 대답에 선희의 얼굴이 밝아졌다. 12. 제주도 여행. 한 달 후 영호와 선희는 제주도로 떠났다. 결혼 후 처음으로 둘만의 여행이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여유가 없었고 아이들이 자란 후에는 일에 바빠서 제대로 된 여행을 못했다.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성산 일출봉에서 바라본 바다를 보며 선희가 감탄했다. 예전에 신혼여행으로 여기 오고 싶었는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 왔잖아. 이제라도 왔으니 됐지 뭐. 영호와 선희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70이 된 부부의 데이트였다. 여보,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선희의 제안에 영호는 처음에는 쑥스러워했지만 곧 동의했다. 지나가던 젊은 관광객에게 부탁해서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예쁘게 나왔네요. 사진을 확인한 선희가 웃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그날 밤 호텔에서 영호는 지수와 찍었던 옛 사진을 꺼내봤다. 그리고 오늘 선희와 찍은 사진과 나란히 놓고 보았다. 하나는 18세의 풋풋한 사랑을, 다른 하나는 70세의 성숙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다. 뭘 보세요? 샤워를 마친 선희가 물었다. 옛날 사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찍은 사진. 선희는 영호 옆에 앉아 사진들을 보았다. 둘 다 예쁘네요. 어느 게? 둘 다요. 젊었을 때의 사랑도 지금의 사랑도. 선희의 말에 영호는 깊이 공감했다. 13. 일상으로의 복귀.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영호의 일상은 조금씩 변했다. 이전보다 선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드라마를 보고 함께 산책을 했다. 오늘 뭐 할까? 이제 영호가 먼저 물었다. 마트 가서 장보기나 할까요? 좋아. 예전 같으면 심심하다고 생각했을 일상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함께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도 모든 게 새로웠다. 어느 날 영호는 서재를 정리하면서 지수와의 사진을 작은 앨범에 보관했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이었다. 그 옆에는 선희와의 사진들도 함께 넣었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 여보, 뭐 하세요? 앨범 정리해. 같이 할까요? 그래. 두 사람은 함께 앨범을 넘기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다. 젊었을 때의 모습,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여행 갔을 때.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다. 14. 이웃들과의 새로운 관계. 영호는 지수와의 경험을 통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전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다.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는 할아버지들과도 친해졌고 아파트 동호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선희 역시 부녀회 활동을 하며 이웃들과의 교류를 늘렸다. 영호 씨, 오늘 바둑 한 판 어때요? 좋죠. 경로당에서 만난 박노인과 영호는 이제 단짝이 되었다. 바둑을 두면서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영호의 새로운 낙이었다. 영호 씨는 부러워요. 부인분과 금슬이 정말 좋아 보여. 그런가요? 네. 우리 집사람은 맨날 잔소리만 해요. 저희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나이 들어서야 서로 소중함을 깨달았죠. 영호의 말에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15. 손자, 손녀와의 시간. 아들 민수와 딸 수정은 부모님의 변화를 눈치챘다. 이전보다 더 다정해진 모습,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 모습. 아빠, 요즘 엄마랑 사이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수정이 말했다. 그런가? 네. 뭔가 신혼부부 같아요. 영호는 웃었다. 70세의 신혼부부라니. 주말이면 손자, 손녀들이 놀러왔다. 영호는 아이들과 공원에서 놀아주고 선이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결혼했어요? 초등학생인 손녀 지은이가 물었다. 할아버지가 30살, 할머니가 28살 때. 우와, 옛날에는 늦게 결혼했구나. 그때는 그게 보통이었어. 할아버지, 할머니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영호는 손녀의 질문에 선이를 바라봤다. 선이도 미소를 지으며 영호를 보고 있었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 지금도요? 지금도. 선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16. 계절의 변화. 지수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영호는 일주기에 맞춰 작은 추도식을 지냈다. 선이도 함께 참석했다. 편히 쉬세요. 영호의 마지막 인사였다. 그해 가을, 영호와 선이는 단풍 구경을 갔다. 하늘공원이었다. 영호가 지수와 마지막 데이트를 했던 곳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기억보다 선이와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 여기가 그 공원이에요. 응. 예쁘네요. 선이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곳을 거닐었다. 영호는 그런 아내가 고마웠다. 벤치에 앉아 단풍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선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호가 놀랐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그냥 요즘 들어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 마라. 우리 100세까지 살아. 정말요? 응. 그런데 왜?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여행도 더 가고 싶고 손자 손녀들 결혼하는 것도 보고 싶고. 영호는 선이의 손을 잡았다. 다 할 수 있어. 우리 천천히 하나씩 해보자. 17. 새로운 도전. 겨울이 되자 영호와 선이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사진 촬영이었다. 영호가 먼저 제안했다. 우리 예쁜 추억 많이 남겨놓자. 좋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카메라를 배우러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70세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함께라서 즐거웠다. 어려워요. 천천히 해봐. 영호가 선이에게 카메라 사용법을 알려줬다. 영호가 선이보다 기계에 조금 더 익숙했다. 찍어볼까요? 선이가 영호를 모델로 사진을 찍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잘 나왔네요. 사진을 확인한 선이가 기뻐했다. 18. 봄의 전령. 이듬해 봄, 영호와 선이는 벚꽃 명소를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여의도, 석촌호수, 경복궁. 서울의 벚꽃 명소를 모두 다녔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젊은 커플이 제안했다. 고맙습니다. 영호와 선이는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다정하세요. 젊은 여자가 말했다. 고마워요. 선이가 수줍게 대답했다. 집에 돌아와서 사진들을 정리하며 영호는 생각했다. 지수와의 추억도 소중하지만 선이와 만들어가는 지금의 추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현재의 행복을 더욱 빛나게 해준다는 것을. 19. 깨달음. 어느 날 밤, 영호는 오랜만에 서재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지수와의 옛 사진, 선이와의 신혼사진, 그리고 최근에 찍은 사진들. 각각의 사진이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다. 18세의 순수한 첫사랑, 30세의 열정적인 신혼사랑, 그리고 70세의 성숙한 부부사랑. 영호는 깨달았다.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지수와의 사랑은 영원히,
18세에 멈춰있는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고 선희와의 사랑은 시간과 함께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현재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문득 지수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선희 씨 잘해줘. 지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다. 그리고 그 행복이 선희와 함께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20. 에필로그 마이너스 또 다른 시작. 다음날 아침 영호는 일찍 일어나 선희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다. 토스트와 커피 그리고 작은 꽃 한 송이. 어머 무슨 날이에요? 침실에서 나온 선희가 놀랐다. 특별한 날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뭐가 고마워요? 모든 게. 나와 함께 해줘서, 이해해줘서, 사랑해줘서. 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영호는 선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건강할 때까지, 아니 아플 때도 함께하자. 네, 함께해요. 아침을 먹은 후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다. 벚꽃이 지고 새싹이 돋는 계절이었다.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봄이었다. 산책길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말했다. 두 분 정말 금슬이 좋으세요. 부러워요. 고맙습니다. 영호와 선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영호는 일기를 썼다. 오늘로 지수가 세상을 떠난 지 1년하고 6개월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다. 사랑은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각각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 과거의 사랑이 현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현재라는 것. 선희와 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 70세의 새로운 사랑을.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르지만 더욱 깊고 성숙한 사랑을.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을. 지수야 고마워. 너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 그리고 선희야 고마워. 나의 과거를 이해해주고 현재를 함께해줘서. 일기를 다 쓰고 나서 영호는 서재에서 나왔다. 거실에서는 선희가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뭘 떠세요? 손자 스웨터요. 겨울 되기 전에 완성하려고. 예쁘네. 영호는 선희 옆에 앉았다. 내일 뭐 할까? 글쎄요. 사진이나 찍으러 갈까요? 좋아. 두 사람은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이야기를 나눴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 속에 큰 행복이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영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히 떠있는 밤하늘이었다. 어디선가 지수도 이 별들을 보고 있을 것 같았다. 지수야, 나 행복해. 정말 행복해. 영호의 마음속 인사였다. 그리고 옆에서 잠든 선희를 바라보며 영호는 생각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70세의 김영호는 이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지금, 여기, 옆에서 잠든 아내와 함께하는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아침이 되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선희와 함께하는 새로운 하루가. 그리고 그 모든 하루하루가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영호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다. 꿈에서는 젊은 시절의 지수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영호야, 행복해야 해. 정말 행복해야 해. 그리고 꿈속에서 영호는 대답했다. 응, 행복해. 정말 행복해. 새벽이 되어 영호가 눈을 떴을 때 옆에는 여전히 선희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영호는 조심스럽게 선희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오늘도 함께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영호는 충분히 행복했다.